국채 금리가 초비상이다. 아주 불길한 조짐이다. 미국 시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일단 이 지표부터 먼저 한번 보시죠.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 추이입니다. 2025년 1월 10일에 국채금리가 4.768%까지 올라갔습니다. 이게 10년물 국채금리거든요. 10년물 국채금리는요, 경기에 굉장히 민감한 금리예요. 그래서 시장 벤치마크 금리라고 이야기할 정도입니다. 이게 2023년 10월 19일에 4.990%까지 올라가서 2007년 7월 이후에 16만 년 만에 최고치라고 이야기했는데 지금 말입니다. 1월 10일 현재 4.761%까지 올라가니까 이게 국채금리는 초비상이 걸렸습니다. 지금 기준금리를 낮춘 상태잖아요. 2023년 10월 9일까지만 하더라도 기준금리가 5%가 넘었습니다. 지금은 4% 중반대로 낮춰졌습니다. 그런데도 10년물 국채금리가 4.762%까지 올라갔다는 것은요, 뭔가 불길한 조짐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2년물 국채금리도 마찬가지입니다. 10년물 국채금리만큼은 아니지만 2년물 국채금리도 작년 말에 4.236%가 1월 10일에 4.381%까지 올라갔거든요. 뭔가 심상치 않은 기운이 있는 겁니다. 2년물 국채금리는요, 통화정책 금리하고 굉장히 민감한 금리입니다. 일반적으로 2년물 국채금리하고 통화정책 금리는 비슷하게 움직입니다. 자, 그러면 2년물 국채금리든 10년물 국채금리든 왜 이렇게까지 올라갈까요? 게다가 2년물 국채금리하고요, 10년물 국채금리하고 이게 스프레드라고 하나요? 격차 굉장하죠. 이것은 여러분 결국 말입니다. 시장에서는 물가가 굉장히 많이 오른다. 지금 이렇게 예측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미국의 기준금리를 동결이 아니라 올릴 수도 있다는 그런 예측이 나온다는 뜻이에요. 이게 굉장히 불길한 조짐입니다. 지금까지 말입니다. 기준금리는 어떤 시기든 내린다 합니다. 내린다. 기준금리는 내려야 된다. 이게 다반사였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요, 기준금리를 5.5%가 한 번 내리고 두 번 내리고 세 번 내려서 4.5%까지 내렸거든요. 그러면서 12월에는요, 올해 2025년에는 기준금리를 4번 안 노릴 거야. 4번 안 내릴 거야. 2번 내릴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어떤 매파 성향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 2번도 말입니다. 불안하다는 이야기예요. 왜 2번도 불안하냐? 물가가 너무 많이 올라갑니다. 물가가 올라가는 게 장난 아니에요. 단기 기대 인플레이션을 보면 2025년 1월에 3.3%까지 올라갔습니다. 이것은요, 2024년 6월에 3.3% 올라갔었거든요. 따지고 보면 2023년 11월에 4.2% 이후로 단기 기대 인플레이션은 최고치입니다. 물가가 올라간다는 이야기잖아요. 결국은 말입니다. 2번 금리를 내린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아니야. 2번 금리를 내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금리를 올릴 수도 있어.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1월 28일에서 29일 FOMC 연방공개시장위원회가 열리거든요. 그때
동결은 당연하고 금리 인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까, 그런 이야기도 시장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1월에 금리를 동결시킨다고 하더라도 3월 18일에서 3월 19일에 FOMC가 열리거든요. 그러면 3월에는 금리를 올릴 수도 있다 하는 그런 충격적인 전망도 나옵니다. 왜 그렇게까지 나오느냐. 단기 기대 인플레이션이 3.3%로 많이 올라가는 것도 있지만요. 지금 고용이 굉장히 좋아요. 고용이 괴물 고용이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2024년 12월에 25만 6천 명 미국 비농업 고용 인구가 늘었거든요. 과거 1년 동안 평균 증가폭이 20만 2천 명을 감안을 해보면 25만 6천 명은 거의 말입니다. 25%가 는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난리가 난 거죠. 물가도 올라가고 이게 고용도 좋네? 그러면 너무 과열되는 것 아니야? 주식시장을 보고 있으면 뭔가 과열됐다는 느낌까지 있으니까 이대로는 안 되겠어. 이제 금리를 동결시키는 것에서 끝나서 금리를 인상하는 것도 고려해 봐야 되는 것 아니야.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됐을 때 물가는 계속 올라가죠. 금리를 올리면 경기는 쪼그라들 거예요. 경기가 쪼그라들면, 경기는 쪼그라들고 물가가 올라가면 이게 무슨 조짐일까요? 스태그플레이션. 그야말로 저성장 고물가의 위기가 올 수도 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말입니다. 시장을 보고 있으면 당연히 그렇게 일어날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 소비자 심리 지수가 2025년 1월에 73.2로 12월에 74보다 떨어졌거든요. 물론 이 기준점은 또 100이에요. 100. 100보다 굉장히 아래 있어요. 소비자 심리 지수는 진짜 나쁘다는 이야기예요. 그런 것을 생각을 해보면 시장의 불안감은 굉장히 커졌다. 제가 아주 불길한 조짐이라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데, 그 아주 불길한 조짐이라는 게 결국 말입니다. 금리는 인하하는 대로 그 방향을 잘못 잡았다는 뜻이에요. 당장 1월에 기준금리가 동결한다는 이야기가 97.3%니까 동결의 어떤 방점이 찍혀 있는 거죠. 게다가 3월 가서 이제 금리에 대한 이야기를 할 텐데, 만약에 그때 금리를 올린다는 신호가 나오면 여러분, 시장은요 굉장히 위험해질 거예요. 지금 이대로 간다 그러면요 시장에 굉장한 위험이 지금 도사리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시장은 그야말로 스태그플레이션의 공포가 충분히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지금 미국만 그런 게 아니거든요. 이게 문제입니다. 미국만 스태그플레이션의 위험이 있는 게 아니에요. 저성장의 고물가에 대한 이야기 말입니다. 사실 유럽을 봐도 마찬가지거든요. 저성장에 또 물가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일본도 마찬가지예요. 저성장에 또 물가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미국의 금리 인상이라는 그런 이야기가 한번 터지면요, 이게 미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의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그만큼 스태그플레이션은요 일본도 칠 수 있고요, 유럽도 칠 수 있고, 대한민국도 쓰나미에 휩쓸릴 수 있습니다. 그만큼 경제가요 굉장히 하루하루가 불안하다, 이렇게 이야기할 만큼 어렵습니다. 저는 시장 앞으로 이렇게 간다고 하면요 반드시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위험성 우리는 생각을 하고 거기에 대응을 해야 됩니다. 결국 말입니다. 저성장의 고물가가 온다는 이야기인데, 이게 1970년대
오일 쇼크 때 이런 일이 많았거든요. 지금 1970년대 오일 쇼크 때처럼 경제가 굉장히 불안하다. 그렇게 규정 지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상황이 참 심각하다. 그 말씀 오늘도 드립니다.